살면서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보죠. 남들은 힘들어도 나만큼은 괜찮겠지. 특히 안정된 직장, 탄탄한 월급, 쌓여있는 퇴직금, 연금까지 있다고 믿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20대, 30대, 40대를 쉼없이 달려온 우리는 은퇴를 먼 미래의 일처럼 여기곤 했어요. 그리고 막상 은퇴를 눈앞에 두면 그래도 나는 준비돼 있어라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하지만요,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합니다. 나만은 다를 줄 알았다는 믿음, 은퇴하고 나서야 알게 되죠. 그게 얼마나 허무하고 위험한 착각이었는지를. 오늘은 60대 은행원이 겪은 은퇴 후 멘붕 스토리를 통해 우리가 은퇴 준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본문 은퇴 후 진짜 찾아오는 것들. 1. 내 퇴직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마이너스 박모 씨 63세 전 은행원 이야기. 박 씨는 35년 동안 시중은행에서 근무했습니다. 지점장까지 지냈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자리였죠.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은 약 3억 원. 게다가 매달 받을 국민연금도 120만 원 정도. 표면적으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은퇴하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터졌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생활비였어요. 현역 시절과 비슷한 소비 습관을 유지하다 보니 월 30만 400만 원이 훅훅 나갔습니다. 1년에 4천만 원. 퇴직금만 믿고 버티려 했는데 계산해보니 78년이면 바닥이 나더군요. 그리고 또 하나, 예상치 못한 의료비. 아내가 무릎 수술을 받으면서 1,500만 원이 들었고 본인도 허리 디스크 때문에 치료비가 수백만 원씩 깨졌습니다.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박 씨는 은퇴 2년 차에 다시 구직시장에 뛰어들었지만 60대 초반 은행원을 받아주는 데는 없었습니다. 박 씨의 한마디가 가슴을 때립니다. 나만큼은 괜찮을 줄 알았어.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한 채 현실을 우습게 봤던 거지. 연금이 전부라고 믿었는데 마이너스 김모 씨 65세 전 은행원 이야기. 김 씨는 은퇴를 앞두고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다 있잖아. 뭘 걱정해? 이런 마인드였어요. 퇴직연금으로 매달 150만 원, 국민연금 120만 원, 총 270만 원이 매달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문제는 연금의 실질 가치였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은 고정인데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제법 떼고 나면 실수령액은 230만 원 정도. 여기서 아파트 관리비, 보험료, 공과금, 통신비를 제하면 남는 게 얼마 없었어요. 그나마 자녀 지원이 더 컸습니다. 결혼 자금, 손주 돌보는 비용까지 예상 외의 지출이 계속 생겼습니다. 결국 김 씨 부부는 은퇴 5년 차부터 15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연금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막상 받아보니 턱없이 부족했다는 김 씨. 그는 지금 마트에서 주 3일 일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습니다. 3. 나는 사람들과 계속 연결될 줄 알았다. 마이너스 이모 씨 62세 전 은행원 이야기. 이 씨는 은퇴 후 사회적 고립을 가장 크게 느꼈던 케이스입니다. 은행에서 지점장이었고 하루에도 수십 명의 사람들과 인사하고 회의하던 삶이었죠. 그래서 은퇴 후에도 나는 외롭지 않을 거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자마자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연락을 끊은 건 물론이고 모임도 갈수록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는 거야. 이 말이 얼마나 뼈아팠던지요. 혼자 카페에 앉아 있거나 공원 산책을 하며 시간을 때우는 날이 많아졌고 어느 순간부터는 말수마저 줄어들었습니다. 심리적 우울감, 고독, 존재감 상실.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 씨는 결국 심리 상담을 받고 뒤늦게 지역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일할 때 미리 인간관계를 넓혀 놓았어야 했어요. 회사 박 친구가 없다는 게 이렇게 치명적일 줄 몰랐어요. 결론 은퇴 준비는 돈만이 아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명확합니다. 은퇴 준비는 돈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의료비, 예상치 못한 지출은 물론이고 심리적 고립, 존재감 상실까지 모두 포함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생활비 패턴을 미리 조정하라. 은퇴 전에 지출을 줄이는 훈련을 해둬야 합니다.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라. 연금만 믿지 말고 소규모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소자본 창업 등. 사회적 관계를 재설계하라. 직장 밖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고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세요. 건강관리에 진심을 다하라. 의료비는 은퇴 후 가장 예상 못한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멘탈 관리도 준비하라. 고립, 우울감은 은퇴자들의 흔한 문제입니다. 취미, 봉사활동, 동호회 등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마무리. 나만은 다를 줄 알았다는 착각은 준비 없는 자들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특히 우리는 과거 직장이 인생을 보장해주던 시대를 살았던 세대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퇴 준비는 돈, 건강, 사회적 관계자, 종감 모두를 통합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 봅시다. 조금만 달라져도 은퇴 후 인생은 충분히 다시 빛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나만은 다를 거라 믿었던 당신에게 나만은 괜찮겠지라는 생각. 은퇴를 준비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품는 아주 흔한 착각입니다. 특히 은행, 공기업, 대기업 같은 안정된 직장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일수록 이 착각에 빠지기 쉽죠. 왜냐하면 평생 직장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는 믿음 아래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은퇴는 다릅니다. 직장이 없는 세상, 나를 대신 싸워줄 울타리가 사라진 세상. 그곳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칠고 냉혹합니다. 오늘 이 칼럼에서는 왜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멘붕에 빠지는지, 은퇴 후 진짜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후회 없는 은퇴를 맞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은퇴 후 찾아오는 3가지 큰 충격. 자, 이제 하나하나 풀어볼게요. 은퇴자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겪는 3가지 충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비 현실 충격. 나는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왜냐? 돈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줄어드니까요. 퇴직금 23억 받았다고 해도 월 300만 원 쓰면 10년이면 바닥입니다. 그런데 이걸 계산조차 제대로 안 하고 에이,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넘어간 거죠. 특히 요즘은 물가가 너무 빠르게 오릅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지금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근데 연금은 고정입니다. 생활비는 오르는데 수입은 제자리. 이러면 당연히 파산이죠. 사례 박모 씨 63세 전 은행원. 퇴직금 3억으로 버티려 했지만 생활비유료비 때문에 은퇴 2년 차부터 다시 일자리 찾아야 했음. 두 번째, 사회적 고립 충격. 나는 사람들과 워낙 잘 지내니까 은퇴해도 외롭진 않을 거야. 이런 생각, 은퇴하고 나면 90%는 깨집니다. 직장에 있을 땐 내가 아니라 내 직위를 보고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회사를 떠나는 순간 연락은 뚝 끊깁니다. 모임에서도 점점 소외되고 급기야 아무도 안 불러주고 혼자 집에 틀어박혀 있는 날이 늘어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사회적 죽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존재감이 사라지는 느낌, 내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무력감. 이게 진짜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사례 이모 씨 62세 전 은행원. 은퇴 후 급격히 인간관계가 끊기고 고립감에 심리 상담 받게 됨. 세 번째, 건강관리 충격. 현역 때는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서 아파도 참고 넘겼던 분들 많죠. 근데 은퇴하고 나면 건강이 진짜로 무너지는 순간이 옵니다. 특히 60대부터는 사소한 병도 치명적이 될 수 있어요. 무릎, 허리, 심혈관, 당뇨, 고혈압. 이런 것들은 관리 안 하면 눈 깜짝할 새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의료비는 은퇴자에게 진짜 치명적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있다고 해도 비급여 치료나 장기 요양비는 만만치 않거든요. 사례 박모 씨 부부. 아내 무릎 수술, 본인 허리 디스크 치료로 의료비 수천만 원 지출. 그렇다면 은퇴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해볼게요. 은퇴를 진짜로 준비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1. 생활비 다이어트. 은퇴 전에 반드시 해야 할 것.
바로 생활비 줄이기입니다. 지금 쓰는 소비 습관을 미리 줄여야 해요. 월 500만 원 쓰던 사람이 은퇴하고 월 200만 원으로 내려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생활 패턴으로 살아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구체적인 팁? 외식 횟수 줄이기, 불필요한 보험 정리하기, 자동차 유지비 절감, 집 리모델링 욕심 버리기, 소득원 다변화. 연금 하나 믿고 은퇴한다는 건 진짜 위험한 생각입니다. 소규모라도 소득원을 만들 준비를 해야 해요. 예를 들면 투자 주식, 채권, 부동산 수익형 투자, 온라인 강의 컨설팅, 재능 판매,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출간, 소규모 창업 카페, 공방 등. 핵심은 시간당 노동을 최소화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3. 사회적 관계 리빌딩. 회사 친구만 믿지 말고 회사 밖 친구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취미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같은 데 나가야 해요. 그리고 정기적인 모임을 생활화하세요.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습니다. 4. 건강관리 습관화. 은퇴하면 운동하겠지는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바로 운동 시작해야 해요. 일주일에 최소 3회, 30분 이상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건강은 돈과 시간으로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자산입니다. 5. 멘탈 대비. 은퇴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의미 있는 일을 찾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연습을 해야 해요. 봉사활동, 소규모 프로젝트, 글쓰기, 그림 그리기. 뭐든 좋습니다. 돈 안 되는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당신도 준비할 수 있다. 나만은 괜찮을 거야. 이 말은 결국 아무런 준비 없는 자기 위로일 뿐입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지금이라도 하나씩 준비하면 은퇴 후에도 충분히 새로운 인생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용기, 현실을 직시하는 눈, 그리고 아주 작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나중에 은퇴했을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시 준비하길 잘했어.